일본과 태평양 연안을 강타한 지진과 쓰나미 재앙에 대한 한인사회 반응을 살펴봤습니다. 오늘 3월 23일과 24일 뉴욕과 뉴저지에서 열리는 홍도에 울지 마라 공연을 앞두고 11일 뉴욕과 뉴저지 한인 노인단체장들이 MKTV 본사를 방문해 경로기금 마련 특별 악극 공연에 동포사회에 각별한 관심을 당부했습니다. 오는 4월 27일 실시되는 교육위원 선거를 앞두고 한인 교육위원 배치를 위해 뉴저지 한인단체들이 11일 뉴저지 한인회관에 모여 선거운동에 적극 참여키로 결의를 다졌습니다. 미국 암협회 아시안지부가 오는 23일 맨하튼에서 패스포트 투 아시아 기금모금 행사를 개최합니다. 이상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Bringing you headlines from around the world. 24 hours a day, 7 days a week. Korean News Network, KNN.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1일 금요일 KNN 종합뉴스입니다. 관측사상 최악의 강진과 쓰나미가 덮친 일본 전역의 사망자와 실종자가 1,100여 명을 넘어섰습니다. 경찰청은 12일 오전 6시 현재 미야기, 이와테, 후쿠시마 등 동북부 9개 도현에서 185명이 숨지고 741명이 실종됐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는 공식 확인된 사망자와 실종자로 아직 수습되지 않은 미야기현 센다이시 와카바야시구 해안인 아라하마에서 발견된 200에서 300명의 익사체 등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를 포함하면 사망자는 400에서 500명으로 전체 사망 실종자는 1,100여 명이 넘습니다. 규모 7 안팎의 강진과 쓰나미가 강타한 동북부 지역은 정전과 통신, 교통 두절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 여진이 밤새도록 계속되면서 주민들의 공포가 계속되고 있고 이 때문에 당국의 구조와 피해 상황 집계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현지 시각 12일 오전 3시 59분께 규모 6.6의 강진이 일본 북서부 내륙 지역인 나가노현을 지역을 강타했다고 일본 기상청이 밝혔습니다. 기상청은 전날 규모 8.8의 강진이 태평양 연안 쪽에서 발생한 이후 수십 차례 여진이 있었으나 이 지진은 동해 연안 쪽 지역을 강타했다고 말했습니다. 진앙은 도쿄 북쪽 170km 떨어진 곳에 지하 10km라고 기상청은 덧붙였습니다. 이 지진으로 수도 도쿄에서도 빌딩이 흔들리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일본과 태평양 연안을 강타한 지진과 쓰나미 재앙에 대한 한인사회 반응을 김상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1일 새벽 갑자기 전해진 일본 대지진 보도에 뉴욕과 뉴저지 한인 동포들은 가슴을 쓸어내려야만 했습니다. 일본 대지진 보도에 대한 동포들의 반응을 들어봤습니다. 그야말로 참 우리가 생각지 못한 그 엄청난 그 지진을 당해서 쓰나미와 지진이 일본 열도를 그냥 강타하다시피 참 아주 참혹한 그런 현상을 받았습니다. 우리로서 참 너무 안타까우며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길 바라오며 특별히 우리 뉴욕에 사는 우리 동포들도 항상 그런 그 변을 방지하는 생각을 하면서 살아나갔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본 등지에서 지금 쓰나미가 일어나고 있는데 그 천재지변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한국만은 하나님이 보호하사 크게 피해가 가지 않았다는 것에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우리 한인들이 더욱 이제 준비 태세를 갖춰가지고 이런 것에 대해서 다시 일어날 때 우리가 대처 방안을 연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본에서 이번에 그런 큰 재난을 당했고 그로 인해 가지고 한국에까지 미치지 않았을까 미국에 있는 우리 교포들은 많이 염려를 했습니다만은 다행스럽게도 한국에는 큰 피해가 없었던 것을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동포 여러분들 또 일본에서 어떠한 지진이 일어날지도 모르니까 항상 대비하는 자세의 마음을 가져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최악의 강진으로 사상 유례 없는 피해를 본 일본에 대해 뉴욕 한인들은 하루속히 빠른 안정을 되찾기를 기원했습니다. KNN 뉴스 김상수입니다. 지난 14년 동안 동포사회 어르신들을 위해 경로잔치 및 장수만세 등 어르신들을 위한 다양한 이벤트 행사를 진행해오고 있는 MKTV 그룹이 장기적인 경기 침체로 시리에 빠져있는 한인사회에 감동과 활력을 불어넣어줄 수 있는 악극 홍도야 울지마라 공연을 오는 3월 23일과 24일 뉴욕과 뉴저지에서 동포사회에 선보입니다.
수익금의 일부를 뉴욕과 뉴저지 각 한인 노인단체에 전달하기로 돼 있는 이번 공연을 앞두고 뉴욕과 뉴저지의 각 노인단체장들이 MKTV를 방문해 시청자 여러분들의 이번 공연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을 당부했습니다. 박진우 기자입니다. 미디어 코리아 TV 그룹이 오는 3월 23일과 24일 양일에 걸쳐 악극 홍도야 울지 마라 공연을 한인사회에 선보입니다. 지난 14년간 동포사회 어르신들을 위해 경로잔치와 장수만세 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해오고 있는 미디어 코리아 TV 그룹은 이번 공연 수익금 중 일부를 뉴욕과 뉴저지 한인노인단체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공연을 앞두고 11일 뉴욕과 뉴저지 한인노인단체장들은 MKTV 본사를 방문해 한인 동포사회가 이번 경로기금 마련 특별 악극 공연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돌아오는 23일 날 4시 그리고 7시 30분 두 번에 걸쳐서 홍도야 울지 마라를 상연하게 됩니다. 그 악극단이 와서 지금 열심히 연습을 하고 있는데 우리 뉴욕 동포 여러분들 가급적이면 한 분 더 빠짐없으시고 오셔서 다 관람하시고 홍도야 울지 마라. 이것은 우리 한국 사람의 정신이 담겨 있는 아주 훌륭한 그런 극인데 여러분들에게 추천합니다. 우리 노인들을 위한 기금을 마련하기 때문에 노인들뿐이나 우리 뉴저지 동포 여러분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많이 관람해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랜만에 동포사회에 선보이는 정통심파극 홍도야 울지 마라는 최근 경기 침체로 시리에 빠져있는 한인사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줄 것입니다. 이번 공연에는 영화배우 겸 TV 탤런트인 기순 여배우 김혜영 씨가 홍도 역을 맡아 열연을 펼치며 연극배우 출신의 영화배우 김성태 씨와 박신자, 신명희 씨 등 30여 명의 화려한 출연진들이 라이브 악단 연주와 국악을 곁들여 열연을 펼칠 예정입니다. MKTV 그룹이 준비하는 악극 홍도야 울지 마라는 3월 23일 수요일 플러싱 대동연회장과 24일 목요일 뉴저지 파인플라자에서 오후 4시와 7시 30분 각각 두 차례씩 공연될 예정입니다. 티켓 문의는 MKTV로 하시면 됩니다. KNN 뉴스 박진호입니다. 오는 4월 27일 실시되는 교육위원 선거를 앞두고 한인 교육위원 배출을 위해 뉴저지 한인단체들이 11일 뉴저지 한인회관에 모여 선거운동에 적극 참여하기로 결의를 다졌습니다. 주혜진 기자입니다. 오는 4월 27일 실시되는 교육위원 선거를 앞두고 한인유권자센터가 11일 뉴저지 한인회관에서 각 한인단체장들과 함께 한인교육위원 배출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날 열린 모임에서는 한인유권자센터의 김동찬 대표가 한인교육위원 당선의 중요성과 선거 일정, 그리고 한인들의 투표율과 연령대별 한인유권자 분포 자료 분석으로 한인교육위원 선거 총력전을 위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교육위원 선거는 제 말단 선거인 것 같지만은 제일 기초 선거이기 때문에 중요할 뿐만 아니라 자녀 교육에 상당히 그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야 할 것이고, 유권자 등록 안 하신 분들은 유권자 등록을 필히 해 주시고. 한인유권자센터의 김동찬 대표는 투표장을 찾기 힘든 20대 학생층과 30대 이상의 직장인층의 표를 얻기 위해 우편 투표를 적극 추천했습니다. 우편 투표 신청 마감은 선거일 7일 전인 4월 20일이며 해외 거주 유권자들과 군인들은 선거일 4일 전인 4월 22일까지입니다. 한인들은 소수이고 또 우리의 목소리가 아직까지는 타운에 잘 전달되지 않고 있고 교육 현실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현실을 좀 대변할 수 있는 대변자, 그러니까 한인들을 위한 교육위원이 사실은 여기에 좀 많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특수성을 교육위원들이 감안하고 교육행정들을 만들어내는데 중요하기 때문에 더군다나 우리 한인과 같이 이런 다른 언어를 쓰고 다른 문화권에 있는 이런 커뮤니티를 대표할 수 있는 교육은 절대로 중요합니다. 뉴저지 교육위원 선거에 한인 교육위원 후보들이 많이 당선돼 한인 2세들의 교육 환경 개선에 큰 힘이 되고 교육 정책 방향 수립에 있어 한인들의 입지가 높아질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KNN 뉴스 주혜진입니다. 미국 암협회 아시안 지부가 10일 맨해튼에서 오는 23일 열리는 패스포트 투 아시아 기금 모금 행사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김상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미국 암협회 아시안 지부가 23일 패스포트 아시아 기금 모금 행사를 개최합니다. 이날 행사는 오후 6시 30분부터 맨해튼 소호 82 멀서 스트리트에서 열리며 행사 수익금은 암으로 투병하는 아시안 이민자에게 사용되며 커뮤니티를 대상으로 암에 대한 교육과 무료한 검진을 실시하는 데 사용됩니다.
3월 23일 날 패스포트 에이시아라는 행사가 열립니다. 미국 암협회를 돕기 위한 행사이고, 그래서 그거에 관해서 아시안 커뮤니티 미디어에게 행사에 대한 설명을 드리려고 저희가 이 행사를 만들었습니다. 암협회는 비영리 단체로서 시민들의 암에 대한 경각심을 깨우고 예방할 수 있는 데 도와주는 협회입니다. 이번 행사에는 아시아나항공, 한식세계화 추진위원회, 코리아나 등이 후원하며 뉴욕 한인 청구협회가 과외를 도네이션합니다. 이번 행사는요, 좀 젊은 사람들을 저희가 대상으로 아시아 음식의 테마를 두고 진행을 하고 있는 만큼, 유튜브라든지 페이스북을 통한 그런 홍보가 활발히 펼쳐지고 있고요. 그리고 많은 한인 업체들도 저희가 도움을 주고 계십니다. 기름기가 적고 야채를 많이 활용하여 발효를 활용한 한식은 일상에서 건강을 지키고 질병을 예방하는 데 탁월하다는 점을 활용해 패스포트 아시아 행사를 치를 예정입니다. KNN 뉴스 김상수입니다. 불법 체류자 신분에서 벗어나기 위해 위조 서류로 비자를 받았다가 비자 갱신이나 영주권 신청 때 발각돼 추방 위기에 처하는 한인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1년 전과 비교해 적게는 20에서 30%, 많게는 최고 2배까지 늘었으며 이들 가운데 약 40%는 불법 E2 비자 취득자, 30% 정도는 F1 비자 취득자로 알려졌습니다. 변호사들에 따르면 대부분 브로커를 통해 입국 카드를 조작하고 관련 서류를 꾸며 비자를 받은 경우 비자를 받을 당시만 해도 까다롭지 않던 이민국 심사가 최근 들어 강화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은행의 데빗카드 1회 사용 한도 금액이 $100, 최악의 경우 $50로 줄어들 가능성이 있어 고객들의 불편이 예상됩니다. CNN머니는 10일 JP모건 체이스 은행이 고객들의 데빗카드 1회 사용 한도를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다른 대형은행인 뱅크 오브 아메리카와 웰스파고, HSBC 등은 시행 여부를 묻는 질문에 답변을 피했으며 시티은행은 현재로선 계획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은행들의 이 같은 움직임은 소매점에 부과하는 인터체인지 수수료 인하로 인한 수익 감소 때문입니다. 금융 전문가들은 데빗카드 사용액을 제한할 경우 소비자들은 체크나 현금, 크레딧 카드를 사용할 수밖에 없게 된다며 ATM 수수료 부담 등 추가 부담이 우려된다고 말했습니다. 앞으로 주차 위반 티켓 벌금을 내지 않으면 자동차를 움직이지 못하게 될 전망입니다. 뉴욕시는 $350 이상의 주차 위반 티켓을 받고 벌금을 내지 않은 운전자 차량에 잠금 장치를 설치하는 파일럿 프로그램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10일 발표했습니다. 잠금 장치를 풀기 위해서는 운전자가 톨프리 번호로 전화를 걸어 크레딧 카드로 벌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벌금을 내면 잠금 장치 해제 번호를 가르쳐주며 일정 기간 내에 잠금 장치를 시에 반납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또 다른 벌금이 부과됩니다. 뉴욕시는 빠른 시일 내에 프로그램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본 도호쿠 지방 인근 해저에서 11일 발생한 강진에 따른 지진 해일이 태평양 국가들의 차례로 도달하고 있으나 일단 피해는 거의 없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미국 하와이주의 재난 담당 관리들은 카우아이 섬과 오하이오 섬에 약 1m 높이의 쓰나미가 도착했지만 그로 인한 피해가 보고되지는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인도네시아 기상지질 당국은 이날 소규모 쓰나미가 동부 연안에서 관측됐으나 피해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필리핀 화산 지진 기구도 이날 일본 강진 이후 루존과 민다나오 등에서 30cm에서 최고 1m 높이의 쓰나미가 차례로 관측됐으나 인명 및 재산 피해는 보고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국령 괌의 행정수반은 이날 오후 성명을 내고 일본 강진으로 인한 쓰나미 경보를 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캐나 기상부도 자국의 인도양 연안 지역에 쓰나미 경보를 발령하고 일본 강진에 따른 쓰나미가 12일 오전께 도달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지만 강도는 약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앞으로 뉴욕시에서 세금이나 벌금을 미납한 체납자들은 운전면허나 사업면허 등 각종 라이센스 취득이나 갱신을 할 수 없게 될 전망입니다. 앤드류 살킨 시의원이 추진 중인 이 법안은 주차 티켓 등 교통범칙금을 체납했을 경우 운전면허를 갱신할 수 없도록 하고 재산세를 미납하면 빌딩면허 또는 사업면허를 갱신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체납된 벌금이나 세금 내용에 따라 관련 라이센스 취득 및 갱신을 금지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시의회 경제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살킨 시의원은 이번 법안은 체납된 벌금과 세금을 걷어들여 시 정부의 재정적자 해소를 위한 것이라고 추진 배경을 밝혔습니다.
뉴저지 트랜짓이 자신들의 서비스 평가를 고객들의 손에 맡깁니다. 뉴저지 트랜짓은 새로운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7월 1일부터 서비스 만족도 평가 방법인 스코어 카드 제도를 도입한다고 최근 발표했습니다. 뉴저지 트랜짓 고위 임원은 사상 처음으로 시작하는 스코어 카드 제도는 우리의 서비스가 어떤 상태인지 고객들의 눈을 통해 여과 없이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점수는 고객 만족도, 고객 문의 응답 시간, 버스나 기차의 출발 도착 시간 정확도, 승차율 등을 기준으로 매겨집니다. 뉴저지 트랜짓 관계자는 어떤 곳은 우리의 서비스가 부족하지만 반대로 잘하고 있는 곳도 있다면서 전체적으로 서비스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평가 결과는 뉴저지 트랜짓 홈페이지를 통해 분기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인이 많이 거주하는 데마레스트와 올드테판을 포함하고 있는 뉴저지주 노던밸리 리저널 학군이 숙제 없는 날을 제정해 화제입니다. 이 학군은 오는 16일 전 학년을 대상으로 숙제가 주어지지 않을 뿐 아니라 방과 후 활동도 하지 않는다고 9일 발표했습니다. 이는 학생들이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라는 배려 차원에서 이뤄진 것입니다. 노던밸리 리저널 젠 퍼먼 교육감은 이날만큼은 학생들이 숙제와 다른 활동 없이 여유를 가지고 가족들과 함께 저녁 식사 등을 나눴으면 한다며 이날 오후 어떤 숙제도 또 방과 후 활동도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부인 미셸 여사가 최근 미국에서 왕따가 되고 있는 학교 왕따 문제를 퇴치하기 위해 발벗고 나섰다고 ABC 방송 등 현지 언론이 10일 보도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 내외는 이날 학생과 교사, 학부모, 관련 전문가와 정치인들을 백악관으로 초청해 회의를 열고 안전한 학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각자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오늘 회의의 목적은 왕따가 해롭지 않은 단순한 통과 의례나 성장 과정에서 불가피한 부분이라는 인식을 버리는 것이라면서 왕따는 젊은이들에게 파괴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역설했습니다. 리비아 사태가 최악의 내전 상황으로 치닫는 가운데 국제사회가 무아마르 카다피 국가원수에 대한 외교적 압박에 본격적으로 나서면서 한 달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리비아 사태가 새 국면을 맞는 양상입니다. 프랑스가 리비아 반정부군 지도부를 합법 정부로 인정한 데 이어 미국은 리비아 대사관과의 외교관계 단절을 선언했습니다. 유럽연합 회원국들도 긴급회의를 열어 카다피 국가원수의 즉각적인 퇴진을 요구하고 있어 리비아의 현 집권 세력은 사실상 국제 외교 무대에서 퇴출된 모습입니다. 그러나 리비아 국내에서는 카다피 친위대가 최근 열세에서 벗어나 반군에 대한 맹공에 나서고 있어 국제사회의 군사 개입 여부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로널드 버저스 미국 국방정보국 국장은 10일 북한이 대포동 2호를 비롯한 미사일 시험 발사를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버저스 국장은 이날 상원군사위원회 청문회에 제출한 전세계 위협 평가 보고서를 통해 북한이 성능을 개선하기 위해 대포동 2호를 포함한 미사일들의 시험 발사를 계속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추가적인 대포동 2호 시험으로 북한은 미국 본토까지 이를 수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능력을 개발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북한은 탄도미사일의 확산과 관련한 오랜 역사를 갖고 있으며 계속 시장에 내놓고 이란, 시리아를 포함하는 국가들의 미사일 기술들을 계속 수출할 것 같다고 우려했습니다. 그는 이어 북한은 배치된 중장거리 미사일의 현대화를 포함한 재래식 무기 향상 노력을 하고 있다면서 한국과 일본, 태평양 지역의 미군 기지를 공격할 수 있는 상당한 수의 이동식 탄도미사일과 함께 비무장지대 인근의 장사 정포를 강화했다고 전했습니다. 계속해서 한인사회 행사 안내입니다. 한인사회 행사 안내입니다. 장학위원회에서 2011 뉴욕 한인회 장학생을 모집합니다. 모집 대상은 12학년 대학생, 대학원생이며 총 10명을 모집해 1인당 1,000불씩 수여합니다. 품행이 단정하고 학업에 높은 열정을 갖고 있으며 재정적 도움이 필요한 학생을 뽑습니다. 모집 기간은 4월 10일까지 우편 또는 이메일로 접수받습니다. 국제 라이온스 클럽 전 회장 알브랜드를 모시고 라이온스 클럽의 시각장애인 돕기 운동을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 뉴욕 라이온스 클럽이 모임을 갖습니다. 시각장애인 메조소프라노 천영남 씨, 재즈 보컬리스트 프랭 시니어님을 모시고 시각장애인을 돕는 행사 준비를 더욱 활성화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뉴저지 순복음 영산교회가 오는 11일부터 13일까지 전도 부흥 축복 성회를 엽니다.
21세기 비전 부흥사협회 상임총재인 장봉익 목사님을 모시고 뉴저지 복음화를 위한 전도 부흥성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뉴욕 한인 내일협회가 3월 27일 플러싱 대동연회장에서 2011 봄철 내일은 스파쇼를 개최합니다. 신기술 세미나 시간에는 올가닉을 선호하는 현재의 트렌드에도 부합하면서 적은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는 이태리의 허브 요법과 아로마 테라피를 기초로 한 스파 페티큐어 기법을 선보입니다. 뉴욕 한인 탁구협회에서는 단체 회원 등록을 받고 있습니다. 각 직장이나 사회봉사단체, 교회, 동호회 등에서 활동 중인 단체들은 탁구협회 등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등록된 단체는 협회에서 주관하는 각종 탁구대회에 참가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단체 교환 경기나 탁구협회의 각종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4억 불의 뉴욕 공립학교에 교육 예산 삭감을 반대하는 모임을 갖습니다. 미국 공교육의 중요성에 대해 알 수 있는 자리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우리 자녀 교육 예산이 삭감으로 교육의 질이 떨어지는지 알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합니다. 오늘의 추천 도서 위키리크스입니다. 위키리크스는 민주주의의 축복인가 저주인가, 무바라크 독재 정권의 비리와 부패상을 적나라하게 기록한 전문들이 공개된 폭로 전문 사이트 위키리크스의 탄생부터 줄리안 어센지가 성폭행 사건으로 구속되기 전까지 어센지부터 위키리크스에 관련된 모든 사람들과의 인터뷰와 취재를 통해 위키리크스의 모든 것을 밝힙니다. 플러싱 알라딘 서적에서 한국의 최신 신간도서를 만나세요. 최신의 한국 신간도서를 무료로 마음껏 볼 수 있는 플러싱 알라딘 서점은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플러싱 알라딘 서점이 3월 11일부터 20일까지 열흘간 봄맞이 세일을 실시합니다. 베스트셀러와 스테디셀러 150여 종을 30%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합니다. 한인사회 행사 안내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코너입니다. 내가 속한 작은 모임부터 비영리 단체, 봉사단체, 문화, 교육, 예술단체 등 다양한 모임의 소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진과 함께 방송하고자 하는 내용을 이메일 또는 팩스로 보내주시면 선별의 한인사회 행사 안내 코너를 통해 방송해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MKTV KNN 방송 보도국으로 연락 바랍니다. 오늘의 시사 칼럼이 이어집니다. 안녕하십니까. 최근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한인사회 각종 사기 피해가 늘고 있어 이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금융위기 이후 불경기가 지속되자 이로 인해 각종 빚이 늘어난 소비자들에게 부채를 탕감해준다며 접근해 선금을 받거나 또는 제대로 일처리를 못해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키는 일들이 자주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부채가 늘어난 소비자들이 쉬운 방법으로 해결책을 모색하려는 부주의에 기인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뉴욕시 소비자보호국에 따르면 지난해 시 소비자보호국에 접수된 660개의 불평 신고가 대부분 부채 탕감과 관련한 업체에 대한 것이었다고 합니다. 일반 소비자들의 경우 부채 조정이 된다고 해도 크레딧 스코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또한 최근 헤지펀드 사기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한인이 해외로 도주하는 등 경기 침체가 장기화함에 따라 각종 유형의 사기 사건들이 기승을 부려 한인사회에 각별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복권 당첨과 건물 수리, 아파트 임대 및 개인정보를 이용한 사기 등도 빈번히 발생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기를 당한 소비자들의 고발 사례 또한 올해의 경우 지난해보다 30%나 급증했다고 합니다. 한인사회에는 이러한 종류의 사기를 당해 가뜩이나 어려운 형편에 물질적, 정신적인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최근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외에도 한인들을 대상으로 가장 많이 행해지고 있는 것이 취업 알선 및 대출, 이민 사기 등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어려운 불경기를 극복하고 살아남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사기 사건 소식은 매우 우울하고 답답하게만 들려오고 있습니다. 아무리 살기가 어렵다고 해도 세상에 노력을 하지 않고 쉽게 해결될 수 있는 일은 하나도 없다고 생각됩니다. 어려울수록 더욱 허리를 졸라매고 근검절약하면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때에만 어려운 난관을 극복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미국같이 철저한 법치 국가에서는 법을 잘 지키면서 열심히 노력하면 얼마든지 기회가 있게 마련입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착실하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한인사회 차원에서 이러한 사기 사건이 자리 잡지 못하도록 철저한 예방과 단속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어서 오늘의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3월 11일 금요일 비는 그쳤지만 하늘에 구름이 많이 있습니다. 주말인 토요일은 맑고 화창한 날씨를 보일 전망입니다. 토요일 낮 최고 기온은 56도, 밤 최저 기온은 39도가 예상됩니다. 일요일은 부분적으로 구름이 끼겠지만 대체로 맑겠고 다음 주도 맑은 날씨가 이어지다 수요일쯤 약한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법률 정보 함께 하시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신중식 변호사님께서 간호사 영주권에 대해 알려주십니다. 간호사 영주권은 일반적으로 3순위 숙련공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거의 5년 내지 6년이 걸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청하고서 거의 5년, 6년을 기다려야 하는데 미국 내에서 다 기다리지 못하고 할 수 없이 한국으로 돌아가시는 분이 있고 아니면은 석사 과정을 할 수 없이 다시 공부를 하거나 아니면 MBA 과정을 하면서 결국은 합법 유지를 하면서 많이 돈과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데 이런 방법을 한 가지 비켜가는 방법이 배우자가 이 투자 비자를 받고 간호사인 본인이 워크 퍼밋으로 병원에서 일을 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십시오. 안녕히 계세요. 네, 이상으로 3월 11일 금요일 KNN 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Bringing you headlines from around the world. 24 hours a day, 7 days a week. Korean News Network, KNN.